안녕하세요. 관장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주신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인가? 정차 시의 차량 떨림과 소음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다가 관련 글을 보고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YF 소나타고요. 85,000km 탔습니다. 얼마 전부터 D모드 정차 시 RPM은 그대로인데 차량이 자주 어르렁 소리와 떨림이 있습니다. RPM은 고정되어 있는데 어르렁 그르렁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경상북도 지방 그쪽에 사투리 정도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없을 때는 어르렁 거리는 거 제가 표현하는 방법은 그르렁인데요. 그르렁 하는 증상이 없을 때는 엔진 소리와 떨림이 기존보다 더 난다. 여기서 말하는 엔진 소리는 어떤 소리일지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르렁 소리가 나는데 그 정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인지 또 다른 소리가 있다는 건지 그 소리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르렁 소리가 줄어들면 떨리면 커진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N이나 P 모드에서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D 모드로 가면 소리가 난다.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여기서 답이 나왔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을 교환해 보라고 해서 교환했고요. 이건 필요 없는 짓입니다. 괜히 낭비하신 거고요. 뭐 자동차는 좋아하겠네요. 트로틀 바디 청소도 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뭐 자동차를 위해서 좋은 투자를 하신 거고요. 그 증상이 계속되자 맵 센서입니다. 맵 센서도 교체했는데 뭐 당연하죠. 맵 센서가 아니니까요. 이것도 자동차를 위해서 또는 부속 장사를 위해서도 괜찮은 겁니다. 투자를 하시는 거는 여러 사람이 공생하는 사회니까요. 낭비도 해야 또 다른 사람도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후회 없을 것 같고 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별 효과를 못 봤다. 그래서 스캐너 물리고 1시간 내지 2시간이 지나도 못 집어냅니다. 못 찾아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산소 센서 엔진 마운틴 밈이라고 합니다. 밈이는 안 사용하는 게 안 좋고요. 엔진 마운틴 그리고 연소 클리닝, 연소실 클리닝이겠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얘도 필요 없고요. 엔진 마운틴도 필요 없고요. 산소센서를 교환할 일도 아니고요. 돈 버셨네요. 오늘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뭐가 문제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가 문제냐고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은 보였어요. 이미 그르렁 소리가 난다. 떨림이 있다. 그러면 그르렁 한다는 얘기는 흡입 압축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흡입 압축이 낮아지고 폭발력이 약해지고 엔진 출력이 없어진다는 소리고요. 이때는 점화장치에 의해서 연료 분사장치에서 떨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이 없을 때, 자 그르렁 하는 소리가 없을 때 엔진 소리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엔진 소리는 뭐냐는 거죠. 그르렁 하는 또는 어르렁 하는 것도 소리이고요. 이 소리가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증상이 없을 때는 엔진 소리와 어떤 소리입니까? 그리고 떨림이 기존보다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엔진 소리는 더 나고 떨림은 기존보다 더 크고요. 이렇게 구분했더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더 빨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N이나 P 모드에서는 소리가 안 납니다. 결론은 떨림만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떨림이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N이나 P 모드에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는 안 나지만 떨림은 더 커지는 거네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산소센서를 바꿀 일 없고 엔진 마운틴 바꿀 일 없고 연소실 클리닝 할 일 없고요. 그러면 산소센서 15만원 잡고 엔진 마운틴 한 20만원 이상 뭐 몇 개를 바꾸든 간에 서너 개 바꾼다고 치고 한 20만원 이상 들어갈 것이고 연소실 클리닝도 한 50만원 잡아도 몇 마디의 글로 상담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돈 버셨네요. 돈 버신 거 축하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셔도 되겠고 가족을 위해서 돈 전략한 돈 갖다 주시면 가족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르렁 하는 소리 오일입니다. 오일 점도입니다. 오일 점도가 내려가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오일 점도가 어느 정도가 유지되면 이 오일 점도 여기서는 오일 점도의 하락이고요. 그리고 이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할 때 이 증상이 없을 때는 엔진 소리와 떨림은 기존보다 그런데 여기 소리는 제가 구분 못 하겠는데 떨림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오일 점도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되면 더 떤다. 그러면 P와 N 모드에서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P와 N 모드에서는요 변속기 자체에서 열이 낮아집니다. 열 발생을 덜한다. 그러니까 미션 오일이 어디로 가요? 냉각장치 라제타로 갑니다. 라제타로 갔을 때 라제타 자체의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0도씨라고 했죠. 그런데 변속기에서 P와 N이
N일 때는 이쪽으로 흐르는 양이 작으니까 열 발생된 열이 라지에타에다가 플러스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나 또는 R 후진 모드에 갖다 놓으면 여기서 열이 더 높아집니다. PN일 때보다 열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이 높은 열이 라지에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80도,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올라간 것이 10도라고 치고요. 평상시에는 가령 5도짜리가 들어가서 순환을 했는데 결론은 라지에타 하단부의 온도가 85도씨가 됐었는데 지금 D나 R 모드로 가면 떨림이 더 있을 때는 또 소리가 더 클 때는 10도가 더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95도씨가 되겠죠? 이 95도씨가 되면 엔진 오일의 점도는 어떻게 되죠? 더 낮아집니다. 묽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일 점도가 내려간다. 그때는 그르렁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변속기의 오일 순환이 멈춰주면 또 냉각수 온도가 가령 80도를 유지하게 되면 떨림은 오일 점도 때문에 떨림은 더 커지고 또 엔진 소리도 달라지겠죠. 그르렁 소리가 아니라 갈갈갈갈 한다든가 이런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소리와 증상에 대한 유추, 추적, 분석 이게 맞았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정비 뭘 바꿀 것이냐,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뭘 교환하면 돼요? 라고 자꾸 물으시는데요. 교환을 원하신다면 저도 교환하는 쪽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환을 안 해도 된다면 교환을 안 해야 되겠죠.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면서 또 제가 분석해 드리면서 늘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것이 엔진 온도입니다. 엔진 온도인데 어떤 온도? 냉각수 온도입니다. 곧 냉각수의 비중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일 점도입니다. 현재 주입되어 있는 오일의 점도가 무엇이냐, 자 이거를 궁금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서머스탯입니다. 서머스타트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시쳇말로 사모님 스커트라고 하는 서머스탯이 있는데요. 이 서머스탯의 기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거를 한번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온도에서 냉각수의 비중을 보고 나면 엔진 오일이 잘못됐구나 라고도 할 수 있겠고, 냉각수도 잘못되어 있고 또 엔진 오일 점도도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냉각수를 먼저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냉각수가 선생님 자동차의 YF 소나타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냉각수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진 오일을 확인했을 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죠. 1, 2. 그리고 나서 스캐너를 다시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엔진 온도를 또 지켜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세 번째 정비가 필요합니다. 서머스탯을 탈거해서 잘못 들어간 서머스타트는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면 여기다가 추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서머스탯도 있지만 라지에타라고 하죠. 라지에타 캡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냉각장치 편에서 나오는 라지에타 캡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시킵니다. 선생님 자동차에서는 그러면 라지에타 캡은 그냥 교환하면 되는 방식이고요. 서머스탯은 조금은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손 봐서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서 이 네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냉각수는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99%, 엔진 오일도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리고 서머스탯이 잘못될 확률은 50%고요. 그 다음에 라지에타 캡이 잘못될 확률은 99%입니다. 그러면 99%짜리가 하나, 둘, 셋이죠. 세 가지 정비를 통해서 선생님 자동차의 현재 증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마시고요. 도전하십시오. 선생님 자동차를 봐주는 단골 정비업체에 가셔서 현재 내 자동차의 냉각수 비중이 현재 내 엔진에 적합한 상태로 맞춰져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고 비중을 측정할 겁니다. 50대 50이라는 비중이 나왔을 때 선생님 자동차에서 마이너스 37도씨의 온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냉각수 비중으로. 그런데 만일에 얘가 가령 마이너스 37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50도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도의 냉각수 비중을 마이너스 37도로 맞춰주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현재 어디 거주 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질문 속에 거주지가 없어요. 서울인지 부산인지 어디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또는 제주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선생님 자동차에 적합한 냉각수 비중 또는 냉각수 온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점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W에 30을 사용해도 될 지역인지 아니면 그 이하급의 오일을 사용해야 할 지역인지 또는 그 위의 급을 사용해야
정비해야 할 지역인지 선생님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단골 업체에서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지역을 알려주시면 또 선생님의 운행 패턴을 알고 나면 점도는 얼마짜리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못 알려드립니다. 너무나 다양하니까요.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라제타 캡은 신형이 아니라 구형으로 바꾸셔야 선생님 자동차에 적합한 라제타 캡이 되고요. 라제타 캡에 따라서 엔진 온도가 3도에서 5도, 조금 더 심한 차는 거의 10도까지 편차를 줍니다. 라제타 캡 하나 때문에 엔진의 온도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건데 그 단골 업체에서 라제타 캡을 가지고 엔진 온도를 바꾼다? 엔진 온도에 변화를 준다? 뭔 말이야? 이거 나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못 믿는다면 다른 데를 가십시오. 제가 더 이상 그곳에 가서 그분들한테 기술을 알려줘가면서 정비를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분들한테 정비 기술 지도는 제 못합니다. 만일에 그분들이 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제가 운영하는 데가 카프로 클럽입니다. 카프로 클럽에 가입을 시킵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선생님 자동차가 잘 고쳐질 수 있도록 기술 전수를 합니다. 단 무료 기술 전수는 없습니다. 저는 유료로 정비 기술을 전수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선생님의 자동차를 앞으로 편하게 관리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분들을 저한테 가입을 시키시고 그분들의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실력을 선생님 자동차에서 그때그때 활용해서 선생님 자동차가 잘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집을 다니는 모든 분들의 자동차 성능이 좋아집니다. 성능 100%의 자동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마력짜리 자동차의 성능을 가지고 200마력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성능을 낼 것이냐, 300마력의 성능을 다 낼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 갈 것이냐, 뭐 그러기 위해서 뭐 ECU를 매핑한다, 머플러를 개조한다, 이런 거 없이요. 매뉴얼 그대로 처음 나온 출고된 그 상태를 가지고 엔진오일과 냉각수를 건드리고 선생님 자동차는 있지 않습니까? 점화장치, 이 점화 플러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또 라제타 캡을 가지고 냉각수의 비중, 엔진오일 점도 이런 거잖아요. 몇 가지 안 되는 것으로 엔진 성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아마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최대 몇 킬로까지 밟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실험한 바에 가면 YF 소나타 매다 꺾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제가 하는 관리 방법에 따라서 관리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동안의 자동차 운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매다는 꺾지 못하더라도 맥시멈까지는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동안의 차 상태가 엉망이었다면 전체 매다의 80%까지는 가야 됩니다. 80%. 아셨죠? 200km라고 봤을 때 28에 16, 160km는 가셔야 되고요. 160km를 못 낸다 그러면 그동안 자동차 관리 상태가 엉망이란 뜻이고요. 자동차 성능이 좋아진다면 200km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매달을 갈 수 있고요. 더 좋아지면 매달을 꺾어서 내려갑니다. 이 정도의 자동차 성능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을 관리를 잘못해서 기껏해야 뭐 전체 메다 키로수의 70%밖에 안 되는 속도로 다니는 자동차도 많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왜 100이랑 큰 거를 찾으십니까? 100이랑 큰 거 찾기 말고 또 실린더가 많은 걸 찾지 말고 현재에 대해 자동차의 엔진 성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만큼 경제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동차 관리 지금부터 새롭게 보는 눈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우 TV를 열어주신 처음 방문하신 분,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는데요. 우측 하단에 가시면은 구독이라는 보탄이 있습니다. 그 구독을 눌러서 선생님께서 제 팬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들은요. 지금 영상 중앙에 하단에 가면 엄지손가락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을 눌러주시면 좋아요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제가 제작한 영상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돈 들어가지 않는 표시니까요. 공짜 아닙니까? 저는 주저리저리 떠들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알쏭달쏭한 얘기지만 그래도 보시고 나서 내 자동차도 뭔가 비전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셨다면 엄지손가락 눌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구독자를 좀 뽑아 그런 유튜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튜버가 되는 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영상으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또한 행복하십시오. 모든 건 자동차 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동차 관리가 어렵지 않다는 것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권영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